네, 반갑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기대감과는 다르게 반대로 움직여버렸습니다. 그죠? 네, 낙폭을 또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지금 현재 2%, 코스피는 1% 하락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는 2차전지 또는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이 그나마 조금 낮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쪽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괜찮게 버티는 거 아닌가. 그리고 코스피 쪽은 바이오 종목들,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도 아침 많이 빠졌다가 지금 많이 회복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은행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잘 버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수급은 전체적으로 순매도세 전환이 되어 있죠. 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네, 이 분위기가 지금 네, 왜 이런지를 알아야지만이 뭐 뒤집든가 말든가 할 것 같은데, 글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2차전지 종목군들은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그래도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아침보다는 나쁘진 않습니다. 자, 아래쪽 지지 포인트는 2570 정도에 나와 있고요. 위쪽에 저항 라인대가 2590. 자, 지금은 이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는 모르죠. 대신에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2590을 고점으로, 2570을 저점으로. 그래서 지금 2580에 딱 걸쳐져 있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2590을 넘어가게 되면 오늘은 막판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2570을 깨게 된다라면, 네, 주가 추이가 굉장히 또, 좀 부담스럽게 변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어디로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이 단기적인 골든크로스를 통해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놨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이것저것 건드리고 싶겠지만 건드실 필요도 없고요. 매수 포인트는 천천히 오후에 잡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막 그냥 막 올라간다 저거 간다 뭐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네, 좋은 결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물론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수명이 짧고 단기적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좋은 주식을 어떻게 하면은 더 안정적인 위치에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오전 매매보다는 오후 매매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상황은요. 네, 내려갔다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마찬가지죠. 요거는 지금 지지선이 아주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741포인트, 740포인트까지 봐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를 보시는 게 시장이 더 안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거는 반등을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750포인트 이상까지 가져야 되는데 요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이 크게 올라올 리 없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쪽은 조금 더 고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지금 매도는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순매도가 나와 있고요. 금융투자가 2,300억. 둘이 합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연기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아침에 10시 한 20분경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옆으로 횡보가 나가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매도가 나온 상황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매도 시점 이후에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변화가 됐을 경우에는 이 흐름이 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멈춰서 다시 반등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린다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급이 다시 순매도 전환이 됐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매도 규모는 그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점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시면 또 그냥 올라간 거 별로 없이 그냥 진행됐죠. 현재 모비스가 요즘에 잘 가는 모습은 있어요. 네, 248,500원. 이거 물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자, 그리고 삼성물산 요거 오늘 플러스 나와 있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 바뀌었죠. 자, 삼성전자는 1% 정도. 이 정도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1% 정도 매도가 나왔다 해서 뭐 대단히 뭐 위협적이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뭐 매도도 그렇게 많이 나왔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쪽 소식이 좋게 전해졌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발표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몸을 사리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몸을 사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도 될 자리에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죠. 그냥 빨리 더 올라가. 네.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네, 잘했죠. 네, 하이닉스 더 올라가, 이거. 삼성전자 더 올라가, 이거. 네, 이렇게 말해줬어요. 자, LG에너지솔루션. 이 지지선 때 다 왔네요. 반등이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실적 발표가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 지지 못 받고 밀려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이게 테슬라의 실적 실망감으로 인해서 갑자기 또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동차 왔다리 갔다리, 네, 기아는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도 마찬가지죠. 더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는 역시 필요하겠고요. 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뒤쪽 넘어가도 마찬가지 비슷비슷한 모습인데 오늘 특이하게 한국전력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좋아요. 네, 한국전력 강세 좋습니다. 계속 잘 가는 거야. 계속 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 주가 흐름 요즘에 다시 또 타오르고 있다. 우리 2만원 아래쪽이기 때문에 이제 한 10% 정도 조금 더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더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전 관련주 쪽에서 이제 한전 KPS 이런 것도 오늘 반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자동차 부품에서는 오늘 만도가 조금 괜찮아요. 네, 그동안 조금 답답한 모습이었는데, 이번 포인트를 계기로 해서 4만원 이상 넘어가 줬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이고, 2차전지 쪽만 약세고, 나머지는 오르지 못했을 뿐이지, 크게 내렸다, 크게 부담스럽다, 이런 정도의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쪽 넘어가게 되시면, 알테오젠,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HLB 얘네 넷이서 빠지니까 지금 주가 다 빠져버리는 거죠. 리가켄바이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아래쪽 뭐 클래시스, 엔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소부장들 어제 반짝 올라오다가 오늘 또 바로 밀려버리죠. 자,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뭐 악재가 있어서 밀리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포인트가 아직까지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등락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에서는 186개 상승에 727개 하락입니다. 거래소 쪽은 거의 네 처참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 많이 망가졌어요. 네, 이 정도 200개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요, 그냥 계좌가 거의 네 그냥 못 받을 정도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낙폭이 상당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쪽 보시면은 253개 상승에 1373개 하락입니다. 2000개 넘는 거네요. 네, 오늘 2000개 넘는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 대충 감 오시죠? 마이너스 2% 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 변동폭이 제법 상당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상승한 종목은 한캠, GRT, 모비데이즈, 메디콕스 뭐 이 정도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라고요? 하락 이후에 나타나는 조그만 종목들이라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G2파워, 계양전기 이런 것들, 계양전기는 현대차에 뭐 납품 소식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어요. YG 플러스가 갑자기 또 올라가는 모습. 오늘이 끝이겠죠? 네, 이 정도 올라가면 끝이에요. 네, 뭐 이런 식이고요. 개별주도 움직임들만 있고 오늘 실제로 올라간 종목도 2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포인트는 1.15까지 떨어져 있고요. 하락률이 제법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3% 넘게 나올 것 같은데 더라미는 뭐죠? 네, 하여튼 요거 스타코링크, 수성웹툰 등등등 해서 오늘 10% 이상 하락한 종목 8개, 9%까지 하락한 거는 9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낙폭이 상당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 시점에서 이 정도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의 숫자는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한 뭐 2-3개 정도 나오면 되는데 지금 10개 넘어가기 때문에 제법 많은 겁니다. 자, 낙폭 포인트는 3.64 맞죠? 네, 2.5% 마이너스 2.5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5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했죠. 네, 저는 보니까 어제 대비해서 네 지금은 조금 올라왔어요. 자동차가 좀 올라와가지고요. 저는 마이너스 0.2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을 거예요. 네, 어제 대비해서 네 마이너스 0.5% 안 됩니다. 0.2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 쪽이 일단 버티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계좌 상황에서는 그렇게 충격을 받을 일은 별로 없어요. 네. 그다음에 한국전력이라는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내려간 종목들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차전지 쪽만 조금 과도하게 좀 내렸다는 느낌이 좀 있지만 개별주들을 좀 피해서 간다면 그렇게까지 큰 하락을 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한 0.2에서 0.3 정도 주가 하락이고요.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2.5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의 오늘은 그 보유 종목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크게 차이점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집계를 한번 볼게요. 잠정 집계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모비스 이런 거 사들이고 있네요. 한국전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진행되고 있고요. 현대차 EUP도 사고 있네요. EUP도 올라가고 있죠. 요거 올라가면은 제가 계좌가 올라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는 좀 있고 하이닉스 이런 것들 매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도가 있는데 680억입니다. 뭐 평소에 비해서 많지 않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이제 진정됐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매수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지만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1.37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맥시멈까지 다 왔어요. 90만원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경영권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90만원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단락되고 나면 주가가 제법 큰 폭으로 아래쪽 하방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쪽은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렇게 보험주 쪽이나 은행주 쪽으로 방어를 약간 한 모습이 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KT 이런 배당주 쪽 움직임도 조금 있고요. SK텔레콤도 지금 매수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게 아니라 약간 보수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관망을 하면서 약간 매수가 들어오다도 방어주적인 성격이나 뭐 이런 쪽 움직임이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들 그쪽 위주로 방어주적인 성격을 지금 띄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어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면 지수가 당분간은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전망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아마 변곡점, 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은 실적 발표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24일 날은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또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 당연하지도 뭐 이제 반도체 쪽은 실적이 개선됐을 거로 생각되고 있으니까 좋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차전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종목들의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주 초반에는 이렇게 내렸다 올랐다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날 수 있고요.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네 그냥 잘 관망하시고 유지하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후 시점에서 수급이 돌아서는지 여부 오늘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수급 돌아서지 않으면 오늘은 매수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를 계속 하고 싶겠지만 꼭 그래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대응하시고 느긋하게 포인트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이따가 14시요. 네,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14시 무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